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전직 집행관의 경매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초보자들을 위한 경매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 명칭을 전직 집행관의 경매 이야기라고 한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것이 아닌 집행관 시절 경매 관련 업무를 할 때 체험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의 이론적인 바탕에 저의 집행관 생활의 경험을 믹스하여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책을 통해 보거나 강의를 듣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경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복잡한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앞쪽의 몇 강만 듣고 나면 바로 경매에 참가할 수가 있게 될 것이며, 강의 시간도 한 강의당 10분 내외여서 일반 강의의 몇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듣다 보면 벌써 끝났네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왕초보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죠. 미술품 경매 같은 것도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농산물 경매, 수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수산물 경매, 한약재 도매시장에 가면 한약재 경매도 있습니다. 또 개인이 직접 또는 부동산 매매업자를 통하여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경쟁 입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경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경매만을 말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파는 부동산을 경쟁 입찰로 사는 것입니다. 법원이 무슨 부동산 매매업소냐고요? 물론 아니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도 팔고, 또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들은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냐고요? 물론 경쟁 입찰을 통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 법원의 경매 시스템을 먼저 알아야겠죠. 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민형사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하는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압류된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이라 하면은 경매 용어로는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은행 같은 곳에서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공장도 있고 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동산에 대해 대출 금액과 상환 시기까지의 이자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최고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데, 나중에 그 사람, 채무자라고 하죠. 그 채무자가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연체하게 되면은 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압류된 부동산 매각이라 하면 채권자가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받아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임의경매니 강제경매니 근저당권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외워야 하냐고요? 물론 아니죠. 사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몰라도 되니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며 또 경매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또 집행관 사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행관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집행관은 법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법원과 집행관 사무소는 서로 어떤 관계냐가 궁금하시겠죠? 먼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경매는 대부분 법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경매계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하여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등재한 후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집행관에게 현황조사 명령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의 시작과 끝이라면 배당이 되겠죠. 그것은 모두 법원에서 하게 되며 집행관은 그 과정 중에서 두 가지만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경매 나온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입찰하는 날 경매 법정을 열고 입찰과 개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다음 법원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이 된 후 나중에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의뢰하면 집행관들이 그 현장에 나가 그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동차 또한 부동산 경매 시 함께 진행이 되는데 가격이 수억 원대인 부동산 틈에 기껏해야 1,000만원, 수백만원 정도인 중고 자동차가 끼어서 같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이름 우습기도 하겠지만 처음 민사집행법이 만들어지던 시기에는 자동차 한 대 값이 어지간한 집 한 채 값보다도 비쌌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법원의 집행관들이 냉장고도 팔고 텔레비전과 컴퓨터도 판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부동산에 대응하여 유체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에 대한 경매 절차는 모두 집행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빌려둔 돈을 받지 못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한을 받아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의뢰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냉장고나 TV 등 값나가는 가재도구들과 또 물품들을 압류하고 흔히들 딱지 붙인다고 그러죠. 추후 기일을 정하여 그곳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체동산의 경매에는 보통 사람들이 참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것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물건 전부를 일괄 매각하는 것이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쓸만하고 탐나는 물건이 있어도 그것 하나만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들이 달라들어 전체를 다 낙찰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법원과 집행관 사무소에서 하는 경매에 대한 감이 좀 잡히세요? 예. 경매 공부는 이렇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며
우선 내 집 하나 마련하는 방법부터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이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특수물건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경매 관련 책자를 공부하면 되는데, 이 특수물건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얽혀 있는 복잡한 것들로 고위험, 고수익의 상품인데 법적 쟁송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 권리 행사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수물건의 일종인 NPL, 부실채권이죠. 지금은 개인이 취급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인기가 시들어졌지만, 과거에는 대박 상품으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큰 돈을 버는 수단으로 애용되었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장식했던 어떤 분들의 그 사건처럼 10억 원을 투자해서 3개월 만에 53억 원을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 이야기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절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 강의에는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낙찰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